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결국 터졌습니다. 확실한 물증까지 제시해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가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이 신고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곧바로 법무부 관련자들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돌입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 수사에 나설 경우 이들은 상당히 중한 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닷새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177회 정도 이 출국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이 위조한 문서를 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시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법무부에 보고할 때도 또 다른 가짜 있지도 않은 사건을 들이대면서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동부지검의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마를 시도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시 법무부 출입국 관리들이 카톡방에서 주고받은 이 단톡방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과장이 질 것이냐, 본부장이 질 것이냐, 법무부 장관이 질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된 뒤 만약에 김학의가 나갔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불법적인 증거는 법원에서 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은 이제 재판에서도 이 물증들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서 과거 그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법무부 전체가 불법인 것을 알고도 움직였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조선일보가 공개한 이 단톡방 메시지들을 보면 가히 대한민국은 범죄공화국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법무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두고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이 의혹이 지금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당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민간인이 이렇게 불법 공문서를 가지고 이 사찰을 하고 했다면 이거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검찰이 같은 가족입니다. 검사가 연루되어 있고 법무부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개혁 엉터리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늘 한 말이 뭡니까? 검찰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이 집단 이기주의화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검사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그쪽 편 민변 라인의 법무부 고위간부가 개입된 의혹이 있습니다. 또 이들의 지시를 받는 검사가 활동한 그런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법대 후배 이성윤이 개입한 의혹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권력의 핵심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뭉갤 겁니까? 자, 지금 드러난 이 단톡방의 문자 메시지들은 정말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2019년 3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졌는지,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우 우리는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중성을 표출하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2019년 3월 23일 새벽에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출금 사흘 전부터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은 177회에 걸쳐서 김학의의 출입국 정보를 불법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카톡방에 공유한 물증이 터졌습니다. 자, 106쪽의 공익신고서, 당시 이들이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내용들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들은 이게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보낸 출금 요청, 승인 요청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법 출금의 실행자 역할을 그러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문재인이 우리 봐주겠지. 박상기 장관이 누군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단체 카톡방에서 누군가 그런 점을 걱정하자 다른 출입국 공무원이 위법성 논란이고 나발이고 김학의 놓쳤으면 간담이 선언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2019년 3월 20일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 11명이 참여한 단톡방에는 A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김학의 출국 금지 요청이 없었습니다. 출금 여부 같은 개인정보는 조회도 물론이지만 공유도 불법입니다. 이들은 지금 단체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사무관 B씨가 그 사이 출국한 것 아니겠죠? 라고 묻자 A씨는 국내에 있습니다. 출국 기록 없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미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단톡방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A씨는 이날만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에서 김학의 출국 여부를 60번 조회합니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3분에 1번꼴로 22번 조회합니다. 퇴근 후에는 다른 직원에게 부탁해서 12번 더 조회합니다. 불법입니다. 범죄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찰하는 것이 누구 권한입니까? 문재인이 시켰습니까? 박상기가 시켰습니까? 자, 출금 조치 전에 특정인의 출국 여부를 확인한 권한은 공무원에게 없습니다. 자, A씨는 검찰에서 내부정보 보고와 국회 요구 언론 대응을 위해 검색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요구하면 불법 사용하면 됩니까? 이거는 지금 민간인 사찰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가 요구하고 언론 대응을 위해서 정보 보고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때려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불법을 자행해도 절차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때려 죽여도 된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 상부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시에 따른 행위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하면 윗선이 어디까지인지가 밝혀질 겁니다. 자, 출입국 당국은 3월 22일 오후 10시 52분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의 발권을 마쳤다는 사실을 포착합니다. 이제 급해졌습니다. 김학의가 태국으로 비행기 타고 나간다. 잡을 수가 없다. 출국 금지 시켜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이겠죠. 3월 23일 0시 8분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명의의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가 접수됩니다. 자, 이를 본 A씨는 다른 직원에게 이렇게 씁니다. 중앙지검이 아니에요. 양식도 관인도 없이 어떡하죠? 라고 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가짜 공문서, 서울중앙지검 가짜 사건 번호를 적어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바로 그 공문서입니다. 이미 출입국 관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상급자로 추정되는 다른 직원은 과장님께 보고 드리세요라고 했고 B씨는 과장님도 보시고 걱정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오전 3시 8분 이기원 검사에게서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가 접수됐는데 이번에는 중앙지검 사건 번호가 아닙니다. 서울 동부지검 내사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있지도 않은 사건으로 뒤에 밝혀집니다. 자, 이 서류에도 그러나 동부지검장의 관인이 없었습니다. 출입국 직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전 7시 A씨는 동료 직원에게 어제 근무과장이 계속 저 사진 보내면서 저것 좀 받아야 한다고 난리네 라고 했습니다. 1시간 뒤 A씨는 출금의 적법성에 대해서 법무부 간부들의 의견 차이를 상세하게 전달합니다. 과장님은 긴급 미승인하고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거는 쪽 얘기하시고 본부장님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요청하니까 긴급 요건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하시고
그러다가 본부장님 의견적으로 정리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부장은 민변 출신이라는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관리 본부장을 말합니다. 차 본부장이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의 공문서 조작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줄이 아마 다 걸립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이 법무부 장관 뭐 직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자,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과장님은 어쨌든 긴급 미성인했고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거는 쪽 이야기하시고 본부장님은 뭐 어떻고 아우 정말 이거 다 수사하면요 줄줄이 구속되지는 않을까. 자, 상황이 종료된 후인 이 3월 23일 오후 5시 34분 출입국 직원들이 단톡방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한 직원이 피내사자 부분은 약점이 될 수 있다. 자, 다른 직원은 김학의 출국의 위법성을 다룬 기사에 대해 네이버 난리네요. 곧바로 키키키 장관님이 금일봉 줄 듯 발 빠른 대처 위법성 논란이고 나발이고 놓쳤으면 간담이 선을 진짜 나갔으면 우리가 다 뒤집었을 것 이런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김학의 놓쳤으면 누군가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단톡방의 물증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100쪽이 넘다는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사람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금 진상 요구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 어떨까요? 자, 익명을 요구한 전직 지검장은 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다. 진상조사가 뭐고 필요 없다. 건너뛰고 바로 감찰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검과 법무부 양쪽에 검사에 대한 감찰권이 모두 있으니 어느 한쪽이라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자,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런 불법적 일을 일반인이 행했다고 하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 시간에도 그들은 국민을 수사하고 있다. 이러지 말자고 검찰개혁을 외쳤으면서 정작 실행해야 하는 시점에 주저한 이유를 모르겠다. 추미애 장관 윤석열 감찰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법무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불법성에 대해서는 왜 감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면 추미애 장관이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된 이 불법성 논란, 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너무나 생생합니다. 자, 이 정도의 단톡방을 공유했다면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법무부 공무원일 것 같습니다. 이 제보자는 제대로 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